두 번째 고민 사연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분의 고민 사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결혼을 3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저도 예민해졌는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화가 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구한테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깨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 당했는 줄 알아? 아, 진짜 글쎄 강 팀장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켰다니까. 아, 그래? 아니, 부하 직원한테 그 정도 시킬 수 있지. 너 일개 사원이잖아. 야, 그리고 팀장님이라고 불러. 버릇돼. 그러다 너 앞에서 실수한다? 저는 잔소리를 들으려고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그래요. 오빠, 내가 신혼여행으로 스페인 가는 게 진짜 로망이거든? 아, 근데 패키지는 싫고 자유여행으로만 2명 오붓하고 여유롭게 가고 싶은데 요새 야근도 많고 찾아볼 시간이 없네? 아, 나도 이번 주에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야, 주말에 야구도 하러 가야 되는데 피곤하네.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까?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같이 투정 부리고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민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제 남자친구가 너무한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쪽 의견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쵸.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징징거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을 수도 징징이라기보다는 있어. 약간 이 여성분의 말투가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말하면 되잖아. 다이렉트로. 오빠한테 오빠 나 너무 피곤한데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출근을 해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스페인 관련해서 좀 찾아봐 줄래? 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의 화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공감을 원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뭔가를 던졌을 때 공감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랑 여자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뭐 뇌가 다르다고를 하고 남자와 여자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수, 네. 말, 수, 말의 양 자체가 워낙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가 한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8,000 단어 정도를 쓴다고 그러고요. 여자는 24,000인가 2만이 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자로 여자로 키워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은 남자가 공감을 했는데 남자의 표현이 공감되지가 않는 거야,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쓰는 단어가 8,000개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 얘가. 그럴 공감이 수도 있겠다. 덜 된 것 같아. 근데 저는 점점 좀 상대방에게 공감을 못하게 좀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요새는 문자를 그러니까 카톡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대방의 그 말투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좀 느껴진다고 이거 되게 할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해서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맞아. 톤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은요 그게 한 반 정도로 줄어버리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하면은 또 그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라는 게 기껏 옆에다 이모티콘 하나 갖다 붙이는 거 정도밖에 없단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붙이던 애가 안 붙이면은 얘가 나한테 화가 났나? 그러니까 이 맞아. 문자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요. 어지간하면 이모티콘을 붙이다가 나 빈정상했어는 이모티콘을 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썼을 때는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지만 이것도 어쨌든 다소간 계속해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다 보니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좀 기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채워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모티콘도 옛날에 비해서 무지하게 다양해졌잖아요. 맞아. 여러 가지 채워나가는 것들이 발달은 했지만 두 가지가 첫째는
웃음 마크를 했다고 얘가 지금 100만큼 기분이 좋은 건지 50만큼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표정을 감추기가 쉽진 않은데 맞아요. 이모티콘을 감추기가 그런 거 쉽단 있잖아요. 말이에요. 핸드폰 맞아, 막 맞아. 크크크크 쓰고 있는데 크크크크 이거 근데 난 표정 이러고 크크크 쓰는 경우가 또 많잖아. 하나는 이거와 비슷한데 내 감정을 정반대로 속이기도 되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 척. 상대방은 이모티콘 활짝 웃고 있는 게 오면은 아 얘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눈이래. 눈을 마음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좀 상대방의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이런 능력 같은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문자로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 맞춤, 사람 얼굴을 보고 눈 맞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자나 전화보다는 문자보다는 저는 통화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해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이 왜 중요하냐? 공감을 해야만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아, 상대방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행동을 피한다라든지 혹은 그런 말을 해준다라든지 공감이란 감정의 어떤 공유가 없으면 배려가 안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들이 좀 떨어지지는 않나. 그러다 보니 배려를 점점 안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고민 사연 주신 분도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닐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남자친구와 네. 나의 그 소통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이제 이런 사연도 우리가 지면으로 보다 보니까 공감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공감을 잘 못하는 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자분의 공감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자분의 이제 표현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100% 잘못은 없어요. 양쪽 다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은 남자친구의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혹은 내가 위로받거나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힘드셔서 이제 사연을 보내셨을 텐데 그걸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상대방을 대하는 걸 좀 바꾸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건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거는 균형을 잘 잡고 극단적이지 않으면 잘 이야기를 해서 결혼 3개월 앞두고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아내시기를 꼭 네. 찾아내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답일 수 있어요. 네. 맞아.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고민 사연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뵐게요.